여러분, 지금 이 순간 누군가와 마음이 멀어졌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디서부터 어긋난 건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 대화가 서먹해졌는지 답답함을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말 한마디가 벽을 만들고 침묵이 오해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니까 조심스럽고 가족이니까 참게 되지만 어쩌면 그 침묵이 가장 아픈 거리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말을 건넬까 하다가 말을 삼킨 적이 얼마나 많으셨나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면 부모와 자식 사이는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 60대 여성의 사연이 있습니다. 결혼한 딸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주 연락하던 딸이 점점 말수가 줄더니 요즘은 연락이 와도 짧은 문자 한 줄이 전부랍니다.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은데 괜히 귀찮게 하는 것 같고 혹시 또 기분 상할까봐 입을 다물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 중 인상 깊었던 표현이 있습니다. 자식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이젠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거창한 말, 감동적인 말을 찾아서 오히려 말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사실 인간관계, 그 중에서도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말은 대단한 문장도 아니고 화려한 수사도 아닙니다. 정말로 마음을 열게 만드는 말은 의외로 평범하고 일상적인 말입니다. 그 말들은 이렇습니다. 밥은 먹었니? 오늘 괜찮았어. 고맙다. 너무 쉬워서 무시하게 되고 너무 자주 들어서 흔하다고 느끼지만 바로 이 말들이 서먹한 사이를 풀고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 세 가지 말은 다시 눈을 마주치게 하고 다시 대화를 시작하게 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화는 영혼의 숨이다. 그 숨이 끊기지 않도록 작은 말부터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방송에서는 자녀와 서먹한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 만드는 세 가지 말에 대해 하나씩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서로 서운했던 마음을 녹이고 조심스럽던 관계를 풀어내는데 이 세 마디가 어떤 기적을 만드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첫 번째 말, 밥은 먹었니? 이 짧은 말이 가진 위로의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참 흔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가진 위로의 깊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이 말은 단순한 식사 여부를 묻는 말이 아닙니다. 너의 상태가 궁금하다. 나는 내가 잘 지내는지 걱정된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랑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말을 걸면 어색해요. 그럴 땐 저는 꼭 이 말을 권합니다. 밥은 먹었니? 이 말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쑥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말이기도 합니다.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70대 아버지와 40대 아들이 20년 가까이 감정의 벽을 쌓고 살았습니다. 서로 큰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엄청난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저 묵묵히 점점 멀어진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손에 쥔 문자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밥은 먹었냐? 그 한 줄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들과의 문자 대화가 조금씩 이어졌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밥을 먹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밥은 먹었냐는 말은 부담이 없잖아요. 그 말을 보내고 나니까 내 마음도 조금 편해지더라고. 이처럼
밥은 먹었니는 상대방의 생활을 걱정해주는 동시에 정서적 교류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특히 자녀가 지쳐 있거나 마음이 힘들 때는 이 말이 곧 안부이자 응원입니다. 너의 오늘이 무사했기를 바란다는 말 없는 기도가 담긴 것이죠. 우리는 종종 진심을 전할 말이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따뜻한 말은 복잡한 문장이 아닙니다. 배우자와도 자녀와도 지인이든 친구든 관계가 멀어질 때는 복잡한 대화보다 이런 일상적인 한마디가 훨씬 깊은 울림을 줍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지냈어라는 말보다 밥은 먹었어가 먼저 나온다.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 부담스럽지 않게 그저 식사를 챙겨주는 척 안부를 묻는 이 말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어땠어? 이 한마디가 어떻게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만드는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땠어? 이 말은 생각보다 많은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듣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보냈는지를 알고 싶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특히 가족 간의 대화에서 이 말은 관계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자주 힘든 일이 있으면 말해라고 하면서도 정작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하지만 큰 고민은 작은 이야기 속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오늘 어땠어는 상대방의 마음을 두드리는 부드러운 손입니다. 그 손길을 자주 느낀 사람만이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게 되지요.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중학생이 된 딸과 사이가 멀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무뚝뚝한 딸이 자꾸만 방문을 닫고 들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예전처럼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저녁 먹고 나서 오늘 어땠냐고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답을 기대하지 말고요. 그냥 매일 물어보세요. 그 어머니는 처음엔 딸이 반응을 보이지 않아 무의미하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 딸이 먼저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친구랑 좀 싸웠어. 그날 어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드디어 딸의 마음 문 앞에 서게 되었다고 느꼈다고요. 오늘 어땠어? 이 말은 마음을 여는 자물쇠를 푸는 열쇠입니다. 단 하루에 한 번 부드럽게 기대 없이 그저 관심의 표현으로 전하셔야 합니다.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꼭 필요한 말입니다. 오래 함께 살면 당연히 잘 알겠지. 별일 없었겠지. 이런 식으로 서로의 하루를 묻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묻지 않으면 자세한 내용은 물론 작은 감정의 결도 놓치게 됩니다. 그 작은 감정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엔 큰 벽이 되어버리기도 하지요. 하루의 끝에 잠시 앉아 묻는 한마디. 오늘 어땠어? 이 말만으로도 마음의 거리는 훨씬 가까워집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말의 온도를 기억한다. 상대가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가장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말. 그것이 바로 오늘 어땠어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고맙다라는 말이 왜 관계를 회복시키고 더 깊은 인연을 만들어주는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고맙다. 이 짧은 말은 생각보다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지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감사의 표현을 생략합니다. 당연한 일로 넘기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했는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기 마련이죠. 하지만 고맙다라는 한마디는
그 사람의 수고와 마음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인정은 관계를 더 가깝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가장으로 가족을 위해 일만 해오셨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는 삶이 3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퇴를 맞이한 그는 자신이 가족과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들, 딸과도 어색하고 아내와도 대화가 줄었습니다. 그는 그저 가족을 위해 애썼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족들은 자신이 얼마나 고마웠는지를 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 번도 고마워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분의 말이 꼭 피해자의 항변처럼 들렸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의 마음속 외로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쓸쓸함이 깃든 말이었지요. 이후 그는 가족들에게 먼저 고맙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밥을 차려주는 아내에게, 자기 앞에서 씩씩하게 자라나는 아들에게, 주말이면 안마를 해주는 딸에게, 고맙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 말을 반복할수록 가족들의 눈빛과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관계란 먼저 말한 쪽이 지게 되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말하는 사람이 진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맙다라는 말은 상대가 나를 위한 마음을 내주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도 은혜를 안다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하지요.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마움입니다. 이 고마움을 말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에서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따뜻하게 만든 사람 곁에는 그 따뜻함을 기억하는 이가 머물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고도 고마움을 받지 못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서운함, 그리고 점점 멀어짐. 그게 바로 감사가 사라진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자녀에게도, 배우자에게도, 부모님에게도 고맙다라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매일은 아니어도 가끔 한마디 건네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부드러워지고 서로의 마음은 다시 열립니다.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연인 간에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은 결국 끝까지 사랑받습니다. 고마운 줄 아는 사람에게는 좋은 인연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 세 가지 말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세 번째 말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안하다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단지 잘못을 사과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려는 진심의 표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깊은 상처는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말 한마디 혹은 말의 부재로부터 시작되지요.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미안하다는 말을 더더욱 하기 어려워집니다. 왜냐고요? 서로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사과는 생략되고 상처는 쌓이게 됩니다. 어느 어머니의 사연이 떠오릅니다. 아들과 말다툼을 한 뒤 며칠간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먼저 연락하기를 바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어머니는 마음이 무겁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어머니는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그러자 아들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통화하게 되었고 마음속 깊은 이야기까지 서로 나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우리는 어릴 적엔 잘못하면 곧잘 미안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이 말을 꺼내기 어려워지지요. 하지만 잘 보세요.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먼저 미안해요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동시에 자신의 마음도 가볍게 해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카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과 화해한 사람이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서운함도 갈등도 생기지요. 그럴 때 미안해요라는 말 한마디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우리의 관계가 이대로 끝나길 원치 않는다는 가장 진실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 혹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는 말을 마음에서 꺼내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는지요? 그 순간 그 말을 건넸더라면 지금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마음에 남아있는 미안함이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전해보세요. 말 한마디로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여러분을 더 따뜻한 사람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세 가지 말을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며 어떤 상황에서 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말은 마음의 다리입니다. 그 다리는 멀어진 사이도 다시 건너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꼭 권하고 싶은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세 가지 말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첫 번째 말은 밥 먹었니? 입니다. 이 말은 그 자체로 하나의 안부이자 정서적 관심 표현입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자식에게 밥 먹었니? 라고 묻던 말에는 단순히 식사를 했는지를 넘어 너 잘 지내고 있니? 내가 마음에 걸린다. 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말조차 자식에게 하기 조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괜히 잔소리처럼 들릴까봐 다 컸는데 뭘 또 챙기냐며 자제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밥 먹었니? 이 짧은 질문은 다시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마법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자녀가 아빠, 나 오늘 밥 못 먹었어 라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은 요즘 어때? 입니다. 이 말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자주 잊히는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를 만나지만 정작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 관심을 표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요즘 어때? 라고 묻는 건 단지 일정이나 건강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을 내가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함께 느끼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이 말은 서먹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자녀가 마음을 열게 하는 작은 시작점이 됩니다. 특히 청소년기나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시기 자녀들은 말을 꺼내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요즘 어때? 라는 질문은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도 대화의 문을 여는 첫 자극이 됩니다. 세 번째 말은 고마워입니다. 이 말은 가족 사이에서 가장 많이 줄어드는 말이기도 합니다.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고맙다는 말을 잊어버리기 쉽죠. 그러나 여러분,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내가 하는 게 당연한가 보다 라는 피로와 서운함을 쌓게 됩니다. 자녀가 문을 열어줬을 때, 작은 일이라도 도와줬을 때 그저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만 있어도
그 아이는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내가 쓸모 있는 존재구나. 하는 자기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의 역할이 명확하더라도 말은 서로를 다정하게 이어주는 유일한 끈입니다. 고마워. 사소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말이 가족 간 관계를 더 단단히 붙잡아주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 밥 먹었니? 요즘 어때? 고마워는 결국 가족과의 거리를 줄이는 진심의 언어입니다. 이 말들을 자주 하게 되는 사람은 결국 관계가 편안해지고 사람이 따뜻해집니다. 자녀와 써먹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저녁 이 세 말 중 한 가지만이라도 먼저 꺼내보세요. 그 말이 여러분의 가족 관계를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변화시킬 겁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세 가지 말, 밥 먹었니? 요즘 어때? 고마워. 이 세 마디는 대단한 명언도 거창한 철학도 아닙니다. 그저 너무 평범해서 우리가 그 중요성을 놓치고 있던 마음의 대화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가족끼리는 말 안 해도 안다. 그 말 정말일까요? 아니죠. 가족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말로 표현해주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오해할 수도 있고 사랑조차 상처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사랑도 의무처럼 느껴지고 정성도 부담으로 왜곡됩니다. 특히 여러분, 나이 들어갈수록 이 말들은 더 필요해집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밥 드셨어요? 라고 묻는 것, 부모가 자식에게 요즘 어때? 라고 묻는 것, 배우자나 손주에게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따뜻함을 전하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저 입으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상대의 가슴에 남아 오래오래 기억에 머뭅니다. 여러분도 아마 누군가에게 들었던 따뜻한 말 한마디를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수고했어. 내가 있어서 든든해. 너라서 고마워. 이런 말 한마디가 그때의 외로움을, 그날의 슬픔을, 그 순간의 불안을 덜어주었던 기억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모두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로 다시 일어서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세 가지 말은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에게 더 자주, 더 진심으로 전해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늘 한 줄기 다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리는 돈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며 권력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 다리는 말입니다. 따뜻한 말, 짧지만 진심 어린 한마디. 그것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루의 약이고 마음의 등불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하루에도 그 세 마디 말이 작은 온기처럼 머물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밥 먹었니? 요즘 어때? 고마워라고 먼저 건네보세요. 그 말이 오늘 여러분과 누군가의 거리를 한 뼘 더 가까이 데려다 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누구에게 어떤 말부터 해보실 예정인지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로 저희 방송에도 말 한마디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